다양한 뚝뚝 소리, 이 소리는 무릎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병적인 상태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나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요. 소리가 나는 1차적인 이제 이유는 구조물끼리 뭔가 부딪힐 수 있는 거죠. 무릎 안에 정상적인 띠가 좀 굵어지거나 우리 무릎 안에 있는 이제 연골판이 좀 두꺼운 경우나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구조물이지만 구조물 자체가 걸리면서 나는 소리인 경우도 있고요.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딱 펼 때 음압이라고 빨대나 이런 이제 뽁뽁이 같은 데서 소리 나는 것처럼 이제 음압이 사라지면서 뽁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자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이제 국민 체조하거나 뭐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그런 자세에서도 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에서 사그락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마찰과 관련된 소리인데요. 물론 정상적인 무릎에서 사그락 소리가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릎 안에 뭔가 이제 얇은 조직들이 약간 손상이 되거나 특히 관절 연골이라 부르는 이제 뼈를 이렇게 둘러싼 그 부분이 손상됐을 때 길을 지나는 자동차가 이렇게 덜컹거리듯이 우리가 소리 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하면 우리 구멍을 뚫거나 뭐 절개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무릎 안쪽에도 피부에 바른 조직이 남는 것처럼 섬유성 띠와 같은 이제 반응성 조직들이 남습니다. 그런 띠들이 움직일 때 덜커덕 덜커덕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딱딱 뭐 아니면 좀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처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에서 뭔가 돌아다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은 쉽게 느끼는 증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무릎 안에 어떤 유리체라고 루즈바디라고 부르는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는 구조물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무릎 안에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절액을 따라서 이렇게 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한 곳에서 꼭 탁 특이하게 여기 갔으니 여기 만져지고 바깥쪽으로 갔으니 바깥쪽에 특징적으로 만져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민감한 분들은 뭔가 돌아다니는 느낌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물이 많이 차면 이게 쉽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느낌보다는 물이 많이 차거나 피가 차거나 해서 부은 느낌이 좀 내가 강하게 느끼는 거지 돌아다니는 이제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는 없거든요. 무릎 안에는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관절액이 소주 한 반잔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무릎을 우리 기름칠한 것처럼 부드럽게 윤활막 역할을 하면서 무릎을 움직이게 하는데, 액체 자체가 원래는 좀 쫀득쫀득한 기름과 같아야 되는데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멀건 물처럼 변하는 거죠. 묽어지는 경우에는 붓고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무릎 안에 이제 골절이 되거나 십자인대를 싸는 막이 찢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피가 차게 되는데, 피가 차게 되면 좀 붓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에는 이제 무릎 안에 균이 들어갔을 때 무릎 자체에 어떤 고름이 찰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엄청 열감이 심하고 화끈화끈 거리는 느낌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 없이 이제 무릎이 부었다 이러면 이제 말캉말캉한 느낌이 들고 뻑뻑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돌아다니는 느낌은 이제 물창과 관계없이 유리체가 돌아다닐 때 이제 간혹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피가 차거나 이제 고름이 차면 피가 차면 이제 어떤 외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붓는 느낌 하고 열감을 유발할 것이고, 실제 고름이 차면은 피부도 빨개지고 만지면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경우의 수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피가 안에 차서 뭐가 돌아다니는 것 같고 붓는다고 하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진행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겠네요. 뭔가 돌아다니는 느낌과 피가 차는 게 서로 같이 느껴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적인 거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피가 차는 것은 환자한테 물어보거든요. 다친 적 있냐? 아니면 확실히 뚝 소리가 났냐? 이런 정확한 이벤트가 있고 피가 차는 거지, 제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피가 찼어요, 이건 절대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고 피가 차는 거고, 물론 의학은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지만, 그래서 뭔가 돌아다니는 느낌이랑 피가 차서 붓는 느낌이
같이 일어나는 건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좀 다른 어떤 증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다치지 않았고 어떤 외상도 없고 수술 받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좀 덜 펴지는, 덜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있습니다. 무릎이 이제 발생학적으로 이 하나의 공간이긴 한데 엄마 뱃속에서 세 개의 공간이 이렇게 만나서 그 공간에 경막이라 그러죠. 일식집이나 중식집 가면 큰 방을 만들 때 작은 방을 이렇게 문을 열어서 합치잖아요. 원래 있던 벽들이 엄마 뱃속에서 흡수되면서 없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다 흡수되지 않고 약간 남아있는 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어렵게 추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릎 안에는 위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합쳐진 막에 남은 부분이 추벽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 추벽이 좀 두꺼운 상태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슬개골 아래쪽 이제 전 내측 쪽에 추벽이 좀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무릎을 움직일 때 뭔가 덜컹 하면서 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없고 그냥 둔탁한 느낌이 있다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많이 두꺼워지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실제로 걸려서 잘 안 펴지거나 자꾸 통증을 유발해서 내가 하는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기능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추벽이 아니고 병적 추벽이라 부르고, 그 두꺼워진 증상을 일으키는 추벽을 이제 병적 추벽 증후군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운동선수나 이전에 수술을 하신 분 중에 후방 십자인대가 다쳐서 무릎이 정말 덜컹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릎은 원래 이제 앞뒤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릎이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에 힘을 주면 이런 분들은 슬개골이 무릎을 당기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몸이 좀 유연하고, 특히 후방 십자인대가 다쳐서 무릎이 이렇게 뒤로 밀린 채로 나와버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할 정도로 무릎이 덜컹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이 다칠 때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특히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낙상을 하거나 이럴 때 무릎이 이제 안으로 말리면서 돌아가면은 우두둑 하는 소리를 상대방은 못 들어도 나는 느껴요. 무릎에서 우두둑 하면서 십자인대가 찢어지면서 파열이 되면 십자인대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십자인대를 싸고 있는 활액막이란 막이, 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혈관이 같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딱 하고 나서는 피가 안 차죠. 우두둑 소리만 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서 피가 차니까 무릎이 부어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 다친 분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피가 차면서 뭔가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고 열감도 생기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쳤을 때 검사를 해봐라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피가 차고 나면 이런 진찰이 전혀 안 됩니다. 책에서 우리 보통 이제 진찰도 다치고 나서 1, 2분 내로 해야 알 수 있다 하는데, 사실 1, 2분 내에 그 검사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부은 채로 오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실제로 진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묶어서 생각했을 때는, 급성으로 다쳤을 때 우리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부으면서 뭔가 이제 열감이 생기고 안에 피가 꽉 차니까 먹먹한 느낌이 드는, 그거를 이제 표현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퇴행성 관절염인 분들도 무릎을 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잖아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변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연골판이나 연골이 손상되면서 그 잔유물들이 옆에 붙는 거죠. 그러면서 무릎이 자꾸 커지는 거죠. 골극이 많이 생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심한 분들 보면 대부분 오다리잖아요. 오다리가 되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다 펴지지도 않고 다 구부려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변형이 오는데, 연골이 다 닳아 버렸을 거고 골극은 생겼을 거고, 그런 골극들이 단순히 이제 무릎에 이제 바깥쪽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십자인대 부착부에도 다 생기게 되니까 관절 운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걸리면서 우두둑 소리도 나고, 관절면이 닳아서 뼈가 노출된 부분에는 또 사각사각 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연골이나 인대가 추가적으로 뭔가 손상이 되면 피가 찰 수 있고, 우리가 관절 연골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 남은 부분에서 연골이 조금이라도 더 상하면 무릎이 갑자기 확 부어버린다든지, 퇴행성 변화의 어떤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변형과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에 그런 이벤트들이 생길 수 있고 골성 연발음이라 해가지고 드드드득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리도 유발하지만 다리도 다 못 펴게 하는 변화를 겪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물이 찼다 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단순히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 십자인대 터진 거와 같이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무릎에 이제 소리가 난다 해서 그것이 다 검사를 이제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리가 날 때 일단 통증이 있다. 뭐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붓는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십자인대 파열이나 아니면 급성 연골판 파열 이런 것을 염두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년 이후 같은 경우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이럴 때 갑자기 달릴 때 오금 쪽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십자인대보다는 이제 내측 반월상 후반근 파열이라는 또 특징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해야 될 거고, 이미 60, 70이 넘으신 분들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면 뭐 통증이 좀 있고 소리가 난다 해서 특별한 큰 의미를 주지는 않고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일부 증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소리보다는 이런 각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 대응을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십자인대 파열이나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소리가 난다든지 소리가 난 이후로 잘 걸을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좀 빨리 방문해서 왜 그런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은 되는데 지금부터 뭔가 관리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또 병원에 가서 이걸 또 뭐 하기는 또 너무 애매하고. 그죠. 우리나라 분들은 그럼 애매할 때 주로 건강 보조제로 빠집니다. 하면 한번 먹어볼까 생각 딱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건 저는 이제 운동이 필요하고요. 운동 중에도 대퇴사두근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런 이제 연발음이 난다 그러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웨이트를 이제 막 하는 그런 운동보다는 이제 자전거라든지 가볍게 걷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러닝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과하게 뛰는 건 힘드니까 슬로우 러닝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없다라면 계단 오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해 주면 소리를 유발하는 슬개골의 이제 활주라고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개선이 되거든요. 그럼 이전에 덜컹거리던 증상이 확실히 사라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정답이고,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건강 보조제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다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에서 나는 소리 자체는 흔하지만 통증이 동반되거나 덜컥거리거나 잠김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